천미232 식상생제격 기갑을병정 무기경 사업 미신유술해자 계무신신 사축수축축 이명조는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많으나 년월의 상관이 함께 투출하여 통근되었으니 축은 습토로서 능히 축수하고 생금한다. 또 일지술은 화고인데 일주에 임하였으니 추위로 얼어붙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가업이 풍부하였고 다시 기쁜 것은 운이 서방으로 행하니 어그러지지 않는다. 내가 비록 자식이 많다고 단정할 수 있으나 그 숫자는 정하기 힘들었다. 물어보았더니 16세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하여 매년 1자씩 얻으니 연거푸 16자를 두었으나 한 사람도 손상이 없었다. 이명조는 구조가 토금수 삼상격으로 길하기 때문이며 인수가 없었으므로 신금이 목화로부터 쟁토가 없고 명윤부잡하기 때문이다. 총평강약 신왕, 격국상관격, 용신금, 희신소 비겁이 많은데 식신이 투출하고 정제도 투출하여 뿌리가 습토에 뿌리를 두니 천간이 모두 뿌리가 튼튼하고 쟁극이 없으니 명조가 청하다. 자식이 많은 것은 식신 용신이 뿌리가 튼튼하고 울로도 서방 식신운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남명은 용신을 자식으로도 보니 년월간의 신금이 토의 생조를 받아 건왕하며 시간의 개수가 기신인 화를 억제하고 원국의 화가 없어 용신을 극하니 않으니 해용신이 건왕하므로 자식이 다자하였을 것이다. 신금이 용신인 것은 개수가 자좌축토에 의해 극을 당하니 무력함으로 신금을 용신하고 개수를 희신하게 된다. 지지로 화원이 와도 습토가 설하니 무탈하다. 그러나 비겁의 축수령이 일어나니 형제 친구 간의 우애는 박하다. 천미233 살인상 생격 병정 무기경신 임계 진사오 미신유술해 계정갑계 이묘유자에 이명조는 관살이 등령하여 마땅히 종살해야 할 것이나 간목이 투출한 것이 혐의가 되어 부득이 인수로 용신을 삼아야 한다. 꺼리는 것은 묘유충을 함이다. 초년 간목의 용지에서는 천간이 유정하여 자목가업이 풍족하였으나 지지는 협조가 아니 되므로 처가 딸만 8명을 낳았고 처백에서도 딸만 8명을 낳았으나 끝끝내 남식을 두지 못했다. 이른바 신양명에는 용신인 인수를 자식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명조는 재성이 인성을 파괴시키는 연고이다. 총평강약 태약, 격국칠살격, 용신목, 희신화 정화가 겨울에 생하여 칠살이 태왕하다. 그런데 인수가 투출하고 시에서 통근하니 용신이 된다. 그런데 묘유충으로 용신이 충을 당한다. 울로가 서방으로 가니 좋지 않다. 제극인으로 용신을 파괴하니 남식은 얻지 못하고 여식만 얻게 된다. 천미234 상관정관의 파격 기갑을 병정 무기경 유술의 자축인 묘진 정무신을 6.5 사술 3위 무토가 4월에 생하여 주중에 화토가 왕하다. 상관 신금이 월간에 투출하였으나 뿌리가 없고 겸하여 시도 사시이며 시간의 정화가 힘없는 신금을 극하여 파료상관이며 원국에는 습기가 전혀 없다. 다시 불기란 것은 년간의 정관인 을목이 화를 도와 더욱 맹렬하니 두 처를 극하고 12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잃어버리고 현재는 2아들뿐이다. 총평강약 태왕, 격국전왕격 종강격, 용신토,
희신화 무토가 조열한데 신금이 투출하여 설기해야 하나 지지의 금수인 습토가 전혀 없으니 토다금매가 되었다. 년월간에서 상관정관으로 을목도 파괴되니 일간의 왕세를 극설하는 용신 오행이 없으니 화토인 왕세를 따르는 종격이 되었다. 그러나 대운이 모군으로 향하니 불길하다. 천미 235 무게압살 식상제살 신경기 무정병을갑 미호 사진묘인축자 갑임계모 진술해자. 임수가 해월에 생하여 신왕 하나 기쁜 것은 금이 없는 것이다. 갑목식신이 홀로 투출하여 용신이므로 글 공부는 상당히 하였다. 갑이 눈에 반궁에 들었고 10 아들을 두어 모두 교육시켰다. 이 명조가 형처 극자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곡에 재가 없기 때문에 비겁에 의해 쟁제가 되지 않은 때문이다. 수왕하여 조후불균이나 일지에 술토가 술을 억제하니 부부공이 길하다. 그러나 일시지 진술중으로 부서지니 처공은 불미하여 처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왕수를 설하는 인묘가 지지에 없기 때문에 토수의 전극이 발생하니 불미한데 만일 일지 술토가 인으로 바뀌었다면 청운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총평 강약 신왕, 격국 걸록격, 용신목, 희신화, 토임수가 수기가 태왕 하나 금이 없고 술토, 무토의 제지가 있으니 태왕하지는 않다. 식신이 투출하여 설기하니 왕수를 설기하는 목이 용신이고 화토가 희신이다. 년간의 7살인 무토가 투했으나 무게의 앞 거대고 간목의 극제를 받으니 무력하여 그 공부는 상당하여 반공에 들었으나 직을 얻지는 못하였다. 천미 236 쟁관의 파격 가압계 임신 경기 무정 오사진 묘인축 자해 신신병경 4.5 묘해술인 신금이 수월해 생하니 인성이 등령하였다. 또 이는 술과 함께 천간병화를 생한다. 경신 비겁은 아래의 해수를 생하지 못한다. 해묘한목이니 명조에 모두 재관으로 성국시켰다. 그러므로 2처 4첩을 두고 세 아들을 두었으나 모두 극하였고 딸만 12명이나 되었는데 또한 셋은 극하고 9명만 남았다. 기쁜 것은 수금이 유기하니 가업은 풍부하였다. 총평 강약 신약, 격국 정관격, 용신토, 희신금 신금이 등령하여 신왕으로 힘이 있는데 병화 정관이 투출하고 뿌리가 있으며 재생관한다. 재관이 힘이 있으니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지지에서 해묘한 목과 인해한 목이 나타나니 처첩이 많은 상이다. 도서 정보 5관의 관상학 2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5관이라 불리는 눈, 귀, 코, 눈썹, 입 등을 논하고자 한다. 관상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쉽게 상법을 익히는 방법은 어려운 이론보다는 누구나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5관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1220의 관상 안면의 각 부분은 그 수를 대충 보아도 100가지의 명칭이 있다. 이들의 명칭을 중점적으로 통합하여 12명칭으로 간추린 것을 12궁이라 한다. 1. 명궁인당 2. 세백궁 재산궁 코 3. 형제궁 눈썹 4. 전택궁 눈 5. 남녀궁 자녀궁 와잠 6. 노복궁 부하궁 턱 7. 처첩궁 부부궁 간문 8. 지례궁 질병궁 산근 9. 천이궁 이동궁 10. 괄록궁 부모 11. 복덕궁 천창과지고 12.
상모궁 오악사독 1. 명궁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를 명궁 또는 인당이라 한다. 명궁은 안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이름대로 수명의 궁궁이므로 이곳은 그 사람의 행운, 불운을 판단하는 중요한 부위이다. 이 명궁의 폭은 손가락 2개 정도가 좋은 상이다. 그보다 좁으면 기력이 결여되는 상으로 모든 일에 지구력이 부족하다. 여성인 경우는 명궁이 넓어서 느슨하게 보이는 것보다 좁은 듯하면서도 꼭 죄어있는 상태가 좋은 상이라 하며, 남성인 경우는 명궁이 좁으면 불운한 사람으로 희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사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명궁은 일생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곳으로 한 점의 티도 없이 잘 생겨야 한다. 부귀와 빈찬, 학문과 성품, 수명과 건강 등을 간파함으로 운명의 척도가 된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인당에 검은 구름이 끼는 것을 보아도 인당의 기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인당은 학문의 성패를 가늠하는 곳으로 인당이 수려하면 학문에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인당이 어둡거나 흉터 주름살 점 등과 같은 뚜렷한 흠이 있으면 학업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 인당이 넓고 풍만하면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넉넉하지만, 인당이 좁으면 아량이 부족하고 매사에 갈등이 많다. 미련하다는 말은 양 눈썹이 붙었다는 의미로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 인당이 좁을 수밖에 없다. 좁은 소견의 미련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반대로 인당이 지나치게 넓으면 눈썹 머리가 부실하거나 눈썹이 짧다는 의미로 인당의 기운이 허하여 뭉쳐지지 못하고 흩어지니 그 또한 불리한 상이다. 또한 인당은 산근이 튼튼히 받쳐주어야 한다. 만약 산근이 꺼지든지 너무 높든지 하면 인당이 무력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부위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명궁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것은 우둔한 상이라 하니 동작이 느리며 조금 얼빠진 느낌이 있는 상이다. 여성이 이곳이 너무 넓으면 태만하고 절제가 없는 성격이다. 명궁이 평평하게 빛나는 사람은 학문뿐 아니고 모든 것에 정통하여 이해력이 뛰어나다. 명궁의 살집이 오붓하게 올라있고 노랑과 빨강을 합친 것 같은 색염이 좋은 앵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은 상으로서 합격이나 당선이 확실하다. 젊은 사람이면 결혼이 다가오고 있다. 명궁의 흑색이 비치면 건강을 해치는 상이다. 급성인 복통이나 두통이 일어나기 쉽다. 더욱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적흑하고 자주 빛이 비치고 윤기가 없을 때로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중대한 위험 신호이다. 명궁이 움푹하여 오목한 것도 좋지 않다. 불운한 상이므로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 유지도 어려우며 부부운도 좋지 못하므로 2~3차례의 재혼을 하기 쉽다. 명궁의 세로 주름인 현친문 명궁에 나타나는 주름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한 개만 나타나는 주름을 현친문이라 하는데 이것은 예외이다. 현친문은 명궁에 있는 한 개의 세로 주름살이다. 이 상인 사람은 의지가 강하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불만이 많은 상이다. 그러나 한번 무언가 시작하면
최후까지 뻗치기 때문에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친문이 있을 때는 관록공이 뛰어난 것이나 색이 좋을 때만 혜택을 받는 운명으로 변한다. 그렇지 못하고 현친문이 가는 바늘처럼 미세하게 나타나면 불길한 상으로 불운하여 고독하고 피로에 지친 것처럼 무기력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 십자문 명궁에 십자형의 주름살이 있는 것을 십자문으로서 명궁의 가로주름살이라고 하는 흉상에 덧붙여 고로고노성을 의미하는 세로 주름살이 가해졌으므로 벌써 그 사람의 일생은 지옥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한강 속에 자갈 던져 놓는 것처럼 행운이 목전에서 차례로 무너진다. 주택에 비교한다면 아무리 외형은 잘 되었어도 기초가 썩었으니 바람만 불어도 폭삭 무너져 버리듯 명궁의 가로 주름살은 스스로 자신의 운을 멸하는 상이다. 삼본문과 이본문 명궁에 3본의 세로 주름살이 있는 것을 삼본문이라 하지만 이본문도 함께 설명한다. 삼본문은 일반적으로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많으며 직종별로 보면 육체적 노동보다는 사무관계 노동이나 학자, 법조계의 인사들에게 흔히 보인다. 다수문이 나타난 사람은 지나치게 신경과민이나 오랫동안 불운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으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거주지로 옮기든가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좋은 명궁은 은은한 광채가 나는 것이 좋으며 이 자리가 좋으면 평생의 운이 좋다고 본다.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이 자리에 빛이 어두워지며 그 색깔에 따라서도 어떠한 애군이 닥쳐올지 가늠할 수 있다. 명궁의 형태로는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등의 양성적인 직업이 적당하다. 명궁이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성적이며 은밀하고 음성적인 직업이 적당하다. 명궁이 넓은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서 어떠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명궁이 좁은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고집이 세어서 남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명궁의 색깔이 깨끗하여 맑고 코와 연결되는 산근, 즉 눈과 눈 사이에 미간 부분이 주저앉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 그 방면의 이름을 얻는다. 명궁의 색깔이 어둡거나 지저분하고 주름이 지거나 흉터가 있는 사람은 평생 불운이 겹치니 인생에 대해 비관하기도 한다. 명궁의 중간에 세로로 주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이 너무 세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명궁에 잔주름이 있거나 비스듬히 한 선이 그어져 있는 사람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운세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명궁에 약간의 흉터라도 있는 사람은 사업운이 좋지 않으니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남자는 남성다운 기질이 부족하고 여자는 결혼운이 좋지 않아 고독하게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명궁에 점이 있는 사람은 운세의 흐름이 들쑥날쑥해 종잡을 수 없고 부부운이 좋지 않아 별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명궁의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어두운 빛을 띠면 운이 막힐 조짐이며 실연을 당하거나 실직, 손재가 예상되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명궁에 맑고 불그레한 색을 띠면 커다란 행운이 올 징조이며
질병도 나을 징조이다. 명궁이 갑자기 거칠해지고 맑은 기운이 사라지면 질병이나 손재, 사업 실패, 부부 불화가 생길 조짐이니 주변을 잘 단속해야 한다. 명궁의 진한 붉은색을 띄었을 경우는 자신의 과실로 실패를 불러오게 되므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2. 재백궁 재백궁 코를 포함하여 관골과 코의 양옆 그리고 콧망울 금갑인 난대와 정위를 모두 일컫는다. 재백궁은 코의 별칭으로 얼굴에서 재물, 재산을 보는 부위가 여러 곳이 있으나 코는 땅에 해당하며 재물을 관장한다. 재산에 대한 운세를 보려면 코의 크기, 형태, 콧구멍 등을 관찰한다. 코의 크기는 얼굴에 비해서 커 보이는 코와 작아 보이는 코로 구분한다. 얼굴에 비해 유난히 코가 커 보이는 사람은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있어 독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실패한다. 코는 적당히 높고 길어야 하고 살점이 두둑하여 뼈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울퉁불퉁한 마디 없이 곱게 뻗어내려야 한다. 코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산근이 평만하게 잘 생겨야 하며 좌우 관골이 적당히 솟아서 보조화 역할을 잘해야 재물운을 발할 수 있다. 코의 맨 아랫부분을 준두라고 하는데 준두는 살집이 풍만해야 재복이 많고 운이 왕성하다. 코의 양쪽 콧망울이 도톰하면서도 콧구멍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콧망울은 재물을 보조하는 금고라 하여 금갑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얄팍하면 재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으므로 적당한 살집이 있어야 한다. 너무 두툼하여 콧구멍이 작아지는 형상은 욕심이 많아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이다. 앞에서 보았을 때 코끝이 약간이라도 내려온 맛이 있어서 콧구멍이 약간만 보여야지 만약 하늘을 향해서 콧구멍이 모두 노출된 들창코라면 재물복, 배우자복이 박한 상이다. 콧구멍이 작고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자로서 소심하거나 혹은 이기적인 수전노이다. 매부리코는 사냥에 능한 매처럼 아주 유능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다. 키신저 장관같이 매부리코는 타고난 사람은 40대의 전성기를 이룬다.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현담비는 성룡의 코와 같으며 많은 부를 이루고 대나무를 곱게 자른 듯한 절통비는 부귀를 겸비한다. 수본비는 단정하고 귀티 나는 코로 산근이 힘있게 인당 위로 꿰어 올라간 듯하며 길고 기세있게 내려온 연상, 수상, 준도의 콧방울이 단정하고 분명하다. 온유한 성품의 배우자 운이 좋아 평생을 원만하게 부귀를 누린다. 천담비는 산근이 끊어질 듯 약하나 콧대가 지극히 높고 살집이 풍부하여 코 전체가 크고 힘 있는 반면 콧방울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담대하고 지모까지 갖추어 일찍부터 맨주먹으로 온갖 고초를 해치고 성공한다. 무능비는 산근이 낮고 콧대가 죽은 데다 준두가 뾰족하고 콧구멍까지 노출된 박복한 코이다. 심약하여 사업은 맞지 않고 직장 생활이나 기술자가 제일이다. 코도 크고 콧구멍도 큰 사람은 투기성이 있는 사람으로 벌기도 잘 하지만 낭비가 심하여 실제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스타일이다. 코가 아주 작은 사람은 재물복이 그다지 좋지 않으며 콧구멍이 아주 작고
앞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인색하여 구두쇠형이다. 콧대가 휘어졌거나 코가 작거나 보기 싫은 코를 가진 여성은 남편과의 인연이 좋지 않다. 또한 콧구멍이 다 보이는 사람은 윗사람의 덕이 없으며 재물복도 없는 관상이다. 코끝이 살아있고 풍만한 사람은 부자 관상이며 또한 마음이 후덕하고 선량하다. 코끝이 지나치게 뾰족한 사람은 성격이 간사하고 인색하며 가난하게 외롭게 살 사람이다. 콧볼이 눈과 눈 사이. 밀간인당가 높이 솟아 눈썹과 눈썹 사이까지 뻗어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인물이 뛰어나고 자신도 또한 고위직의 벼슬을 할 수 있으며 영화를 누리는 상이다. 매부리처럼 코끝이 휘어지면 눈과 함께 보아야 하는데 눈에 살기를 띤 사람은 성격이 간사하고 꾀가 많으며 물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여 남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다. 콧날이 층이 진 듯이 여러 번 굽은 사람은 40대 중반의 가정이나 사업에 파경을 맞을 수 있으며 부모와 인연이 박하다. 코끝에 살집이 있어 인중을 덮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온 듯이 보이는 사람은 정신력은 강하여 재물을 많고 부귀하나 색을 즐기는 음란한 관상이다. 코가 크지만 입은 작은 사람은 자식과의 인연이 좋지 않고 매사를 이루기 힘들다. 콧날에 살집이 없어 마치 칼같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서양 사람의 코처럼 생긴 사람은 부부 이별하기 쉽다. 콧대가 휘어져 있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관상이니 직장 생활이 적당하다. 콧대가 휘어진 여성은 변태적인 성욕을 지닌 경향이 있어 가정에 파란이 생기기도 한다. 산근인 코 뿌리 눈과 눈 사이가 낮지만 코끝이 우뚝한 사람은 어려운 곤경을 헤치고 중년 이후에는 발복하여 성공하는 상이다. 코가 작고 낮은 사람은 생각이 저속하고 의욕과 희망이 부족한 사람이며 또한 코에 점이 있거나 흉터가 있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운세이니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다. 코가 적당히 크고 빛깔도 좋으며 콧방울이 두툼하게 잘 생긴 여성은 남편 덕이 좋아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한다. 콧등에 가로 주름이 많은 사람은 현재 질병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이면 불의의 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관상이다. 콧등에 세로 주름이 많은 사람은 자손의 인연이 좋지 않고 부부궁이 불길하며 고생을 많이 하는 상이다. 코끝 쪽에 거무스레한 색깔이 생기면 하는 일에 손해가 예상되므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운세이다. 코끝 쪽에 붉은색이 강하게 나타나면 손재가 나는 운세이고 매사 불만이 쌓일 운세이다. 코끝 쪽이 마른 땅처럼 건조해 보이면 현재의 시점에서 많은 고생을 할 징조이다. 그리고 코 양옆에서 광대뼈 쪽으로 푸르스름한 색이나 어두운 색이 보이면 백발백중 손재를 당한다. 현명한 지출을 선택해야 한다. 코 전체가 맑은 자색을 띠면 큰 재물이 굴러 들어올 운세이며 콧방울 위나 코끝 쪽에 맑은 황색을 띠는 기운이 나타나면 크게 횡재를 할 운세이다. 너무 큰 코도 좋지 않으며 얼굴에 비해 코가 너무 크게 되면 주변 환경은 열악한데 자신을 과신함으로 오만방자하여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으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용두사미로 만사가 불성이다. 3.
형제공 눈썹. 형제공은 양 눈썹을 말하며 형제간의 교류와 우애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형제공을 통해 부부공까지도 판단하는데 눈썹 끝이 팔자 모양으로 내려가서 부부공을 침범하거나 눈과 눈썹의 사이가 너무 좁아 전대공이 보잘것없거나 눈썹의 모양이 빈약하다면 고독한 심성을 지녔기에 형제자매 간에도 불화하고 부부공도 불리한 것이다. 눈썹이란 기러기가 나란히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듯이 형제간의 관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눈썹이 힘있게 부드러우며 털이 단정하게 가지런하고 중간에 빠지거나 산란하지 않으면 형제운이 길하다. 형제공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형제나 자매들과의 관계이다. 평생을 살면서 피를 나눈 형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눈썹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썹과 그 주변의 피부까지도 살펴보게 된다. 초생달 모양의 눈썹을 가장 으뜸으로 쳐주게 되며 털이 부드러워야 한다. 털이 거친 것은 좋지 않다고 보며 초생달에 부드럽게 고른 결을 가진 눈썹을 가장 좋다고 본다. 이러한 눈썹을 가진 사람은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며 평생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든든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눈썹이 길게 눈을 지나면 형제가 건재하고 너무 빽빽하지도 않고 성기지도 않게 속살이 약간 비칠 정도로 수려하면 다복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울창한 숲처럼 빽빽한 눈썹은 정신이 산만하여 무질서하므로 형제공도 좋지 않다. 형제공의 형태로는 눈썹의 생김새가 깨끗하고 초생달처럼 생긴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눈썹이 힘있고 윤택한 사람은 신장과 간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다. 형제공인 눈썹의 길이가 짧고 가지런하지 않고 어지럽게 난 사람이 관록공까지 움푹하면 학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은 상이다. 또한 눈썹이 짤막하고 털이 거칠거나 중간에 끊어지면 형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화목한 우애를 나누기 힘들다. 눈썹이 듬성듬성 낮거나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일생남과 쟁투가 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심하면 관제가 끊어지지 않는 상이다. 눈썹은 눈에서 멀리 있을수록 좋은데 만일 눈썹이 너무 낮아서 자신의 영혼과 정기가 깃든 눈을 내리누르면 매사가 막히고 만사가 불성이다. 또한 산근이 너무 튀어올라 양쪽의 눈썹 머리 사이를 갈라놓듯이 방해하는 형상이면 집안이 기울면서 동기간이 뿔뿔이 흩어진다. 눈썹이 모두 위로 솟아있는 사람은 성격이 거칠고 호방하며 날카로운 사람이다. 눈썹이 아래로 누워있는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여성스러운 상이다. 눈썹이 동글동글 꼬이거나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거나 털이 너무 거칠어 삐죽삐죽 곤두선 듯한 눈썹은 모두 동기간의 우애와 다복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형제공인 색상이 진하고 풍성하며 길고 윤기가 있는 사람은 형제가 많고 우애가 남다른 상이다. 눈썹이 얼기설기 앞과 뒤로 엉켜서 난 사람은 형제 불화 등이 있을 상이다. 눈썹의 머리가 눈 있는 데까지 길게 내려와 있는 사람은 성품이 조급하고 부부 인연이 좋지 않아 파경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상이다. 눈썹뼈는 왕성하게 일어났으나 털이 부족한 눈썹은 나무가 없는 돌산의 형상이며 성격은 난폭하여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며 형제를 극한다. 그러나 눈썹이 난 뼈가 평평한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고 타인과 융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형제공인 두 눈썹이 붙은 사람은 공부와 인연이 없으며 관제가 예상되고 형제 간에 불화가 있으며 운세가 40 이후에 좋아지는 상이다. 1월각 눈 등과 마찬가지로 두 눈썹의 모양이 확연히 다르면 친부모 외에 다른 부모를 모시는 수도 있다. 일자형 눈썹의 사람은 하는 일에 끈기 있게 하지만 애정의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상이다. 눈썹이 눈과 떨어져 높이 난 사람은 귀하게 될 상이며 형제궁에 긴 털이나 흰 털이 있는 사람은 장수할 상이다. 눈썹의 길이가 짧아 눈을 다 지나지 못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고독하며 곤궁하게 살게 되는 상이다. 형제궁이 짙은 눈썹의 사람은 양친과의 인연이 특히 많은 상이다. 또한 남자의 눈썹이 가늘고 반달 같은 사람은 심성이 고우며 처덕이 있을 상이다. 8팔자형 눈썹의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아 이익을 취할 상이다. 그러나 부부궁을 침범함으로 초혼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경향이 있다. 형제궁이 수양버들 같이 얇은 눈썹의 여자는 음란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이며 눈썹이 희박한 여성은 남편운도 부족하고 자식복도 없고 재물복도 약한 상이다. 눈썹이 난 뼈가 몹시 솟아있는 사람은 용맹스럽고 남성미가 있는 성격이지만 투기를 좋아하며 모험심이 강하여 남과 타협을 잘못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눈썹 털이 빳빳하게 곤두선 것 같은 사람은 성격은 조급하고 완고한 면이 강하며 자식 덕이 없다. 눈썹의 꼬리 부분이 축 처져 있는 사람은 마음에 자비심이 많고 눈물이 많아 사소한 일에도 감상적인 만족을 하는 상이다. 그러나 결혼 후는 불리하다. 눈썹이 짧고 눈 가까이 내려붙어 있으며 또한 얼기설기 흩어져 있는 사람은 생활 방식이 방종하게 되고 자존심이 무척 강한 상이다. 여자의 눈썹이 두껍고 진하고 억세게 많이 나 있는데 색깔이 누런색을 띠고 있는 사람은 팔자가 세어 남편과 해로하지 못하고 생사이별할 상이다. 눈썹이 눈에 가까이 붙어 있고 털이 센 여성은 성격이 괴팍해서 비유 맞추기 어려운 상이며 눈썹에 점이 있는 사람은 성정이 총명하고 귀하게 되는 상인데 물을 조심해야 한다. 눈썹이 가려울 때는 손님이나 소식이 오고 자신이 밖에 있으면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징조이고 눈썹의 색이 윤기를 띠면 기쁜 소식이 오게 될 징조이며 눈썹이 어두운 색을 띠면 나쁜 소식이 올 징조이다.